네, 지금 제가 5시 10분부터 업무를 할 건데 지금 4시 50분이니까 적어도 10분 이상 시간이 나서 짬독서를 이어갈까 합니다. 이상한 소리 들리죠? 저 커피 머신에 물 내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빨리 가볼까요? Chapter 3, Chapter 3.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애매함은 삶의 법칙이지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과 개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판단들도 프레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애매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프레임이다. 한마디로 프레임은 우리에게 애매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문제. 화씨 50도는 섭씨로 몇 도인가? 누군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었을 때 우리는 그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를지언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내는 계산기를 붙들고 지혜로운 계산기라며 떠받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단 하나의 분명한 정답이 존재하고 그 답은 누구나 공식에 맞춰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씨를 섭씨로 바꾸려면 화씨에서 32를 뺀 뒤 1.8로 나눠주면 된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배웠겠지만 잊었죠? 따라서 위 문제의 답은 섭씨 10도다. 수학자나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분명한 답이 존재하는 문제를 잘 구조화된 문제 혹은 잘 정의된 문제라고 부른다. 반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혹은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다. 예를 들어 영국은 EU에서 탈퇴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은 둘 중 누가 가져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 즉 프레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는 자신의 프레임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 버클리 대학교의 조지 라코프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진보 진영은 점령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라크 사태의 본질이 전쟁으로 명명되면 그 해결책 또한 분명해진다. 전쟁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프레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레임으로 볼 때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은 곧 패배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라크 사태를 점령으로 프레임하면 이라크에서의 철수는 당연한 것이 되고 다만 언제 철수할지 그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다. 정치 세력들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는 구호와 어젠더를 선점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선거를 민주 대 비민주로 프레임할 것이냐 아니면 혼란 대 안정으로 프레임할 것이냐 지방선거를 중앙정부 심판의 기회로 프레임할 것이냐 지방 부패 세력 심판의 기회로 프레임할 것이냐의 문제에 각 정당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잘 구조화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상 자체가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사건들에 단 하나의 분명한 답만이 존재한다면 프레임도 지혜도 필요 없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프레임을 필요로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애매한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감각의 불확실성. 우리가 하는 여러 경험들 가운데 감각적 경험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 어떤 논쟁에서도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직접 먹어봤다니까? 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와 해박한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는 주장 앞에서는 길을 펼 수가 없다. 개의 맛에 대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라는 면박 앞에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감각적 경험에도 놀랄 만큼 애매성이 존재한다. 다음 그림의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한번 보자. 알파벳 A, B, C가 보일 것이다. 이제 A와 C를 손으로 가리고 좌우를 한번 보라. 분명
12, 13, 14가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정가운데 있는 것은 B로도 보이고 13으로도 보이는 것일까? 동일한 모양이지만 위아래로 읽을 때는 주변에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어서 글자 프레임이 활성화되고 좌우로 읽을 때는 주변에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숫자 프레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시각 자극이었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실체, 글자와 숫자로 경험될 만큼 이 자극은 애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적 경험도 항상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레임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는 본질적 애매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순서의 힘. 솔로몬 애쉬라는 사회심리학자가 1946년에 수행한 실험은 심리적 속성이 얼마나 애매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 애쉬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준 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 보도록 했다. A 조건의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정보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A 조건,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질투심이 강하다. 혹시 이거 영어 읽어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이다, intelligent, 부지런하다, industrious, 충동적이다, impulsive, 비판적이다, critical, 고집이 세다, stubborn, 질투심이 강하다, envious. 됐죠? B 조건의 실험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주었지만 제시된 순서가 정반대였다. 자, 그럼 A 다시 볼까요? 지적이고 부지런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하다. 첫 번째는 장점이 먼저 나열되네요. B 조건, 질투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장점이 뒤에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정보가 알약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의사가 총 6개의 알약을 처방했는데 이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붉은 알약을 먼저 복용하든 푸른 알약을 먼저 복용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애쉬 실험에서 제시된 6개의 정보가 알약과 같다고 한다면 두 조건의 참여자들은 그 사람에 대해 동일한 인상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속성에 대한 정보는 알약과는 다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조건에서 형성된 인상이 B 조건에서 형성된 인상보다 훨씬 더 호의적이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나열한 게 인상이 더 좋았다는 거죠. 독자들도 직접 이 두 조건을 경험해보라. 한 특성이 어느 특성 뒤에 혹은 앞에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이다라는 특성은 A 조건에서는 조금은 충동적이고 고집이 세지만 천재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라는 전형적인 천재형 이미지로 해석되지만 B 조건에서는 교만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해석된다. 고집이 세다의 의미는 또 어떤가? 그것이 지적이다 다음에 올 경우 집념이 강하고 결심이 확고한 이미지를 주지만 질투심이 강하다 다음에 오면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되면 폐쇄적이고 옹졸한 이미지를 주지 않는가? 그렇네요. 시간상으로 앞서 제시된 정보들이 뒤따라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는 프레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 역시 아주 애매한 부분이어서 사용하는 프레임에 따라 동일한 사람을 놓고 천재성을 갖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옹졸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할 때도 칭찬 먼저 하고 뭐 지적을 할 것이냐 해라 그런 말들이 있듯이 요게 그런 애매할 때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예도 보여주고 이럴 때가 애매한 경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왕성의 운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괜찮으셨다면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